네, 시장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전면 금지, 한시적인 금지가 시장을 어떻게 또 변화시킬 것인가. 하단은 제한될 것 같은데 과연 상단을 얼마나 열어줄 수 있을지 어떤 전망이십니까? 네, 일단 공매도 금지 이제 과거 사례로 보시면은 지수 상승과 크게 상관성은 없습니다. 예, 정형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어떤 공매도 금지를 제가 보는 시각은 시장이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그만큼 나쁜 어떤 상징성 의미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항상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뭔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발생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했다는 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사례를 만들어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반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로 좀 돌아설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이 있을 부분이 이제 매도 공백이 있을 것 부분.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과 말씀드리면은 공매도 상황에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본인들하고 평등하지 않다.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좀 하지 않는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공매도는 과도한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이렇게 이제 조정해준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가격을 적게 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가 하락 방어 효과는 좀 크지 않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개인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후의 어떤 행위는 보면은 이제 전면 금지보다는 사실 이제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개인들이 공매도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 이런 것을 찾은 이후에 좀 진행한다면은 공매도 전면 금지의 어떤 해제도 그렇게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금지 해제도 올바른 시스템 전면 개편이 또 실행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또 괜찮잖아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미국의 국채금리의 고공행진도 어느덧 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15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불 스티프닝 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던데 대외적인 변수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이 그동안 하락했던 가장 큰 게 사실 말씀 대로 금리였거든요. 이제 금리가 일단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달러화도 좀 돌아섰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유가도 지금은 좀 $80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좀 안정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고용 지표, 그다음에 RCM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 등 모든 지표들이 과열 구간에서 약간 좀 내려온 구간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또 지속되면은 경기 침체해야 되는 어떤 시각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는 뭐 시각이긴 한데, 이 부분이 당장 눈에 띄면서 시장을 좀 누를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현재 보면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 이제 채권 발행 이런 단기물 물량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조정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준 이제 공매도 전격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주에 좀 영향을 좀 주는 변수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실제 보면은 반등이 좀 탄력이 좀 셀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오른다는 부분은 사실 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2,500포인트 정도 열어놓고 대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5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더욱더 반등 탄력 얻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도 이번 주에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광군제도 시작을 하는데 중국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중국발 모멘텀은 저희가 이제 연초에 저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 화학주 흐름에서 딱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표에서 생산자 물가 지표 반등 나오면 항상 보면 화학주가 먼저 움직이고 국내 그 중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었는데 올해 이제 화학주가 연간으로 보면 내내 좀 부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 된 모멘텀은 사실 올해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는 얼추 이제 코스피에는 거의 다 반영됐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경우는 약간 플러스 되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쪽 그 지표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중국 모멘텀은 좀 천천히 봐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3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3분기 이익 컨센서스를 쭉 보고 있거든요. 3분기 이익 컨센서스를 쭉 보면은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는 계속 하락했었어요. 하락을 하다가 최근엔 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뭐 카카오를 비롯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익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좀 이익 측면에서 보면 재무제표단으로 좀 뜯어보면은 가장 최상위단, 그러니까 성장을 대표하는 매출 지표는 확실히 2분기, 3분기는 좀 둔화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 지표상 보면은 2분기, 3분기 가장 부진한 구간에 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코스피 매출에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매출단으로 보면은 3분기까지는 부진한데 최근에 보면 수출이 4분기부터 좀 돌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향후 이제 4분기, 1분기부터는 매출은 좀 돌지 않을 정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영업이익단에서 금리가 좀 이제 그동안 이제 높았다가 약간 안정 찾고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안정을 찾은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비용 절감 노력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마진은 좀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출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좀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익단에서 보면은 약간 우상향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어떤 단기 반등은 참 공매도 금지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반등을 마치고 나면은 결국 실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하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낫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호전주를 봐야 한다. 펀더멘털의 관건을 두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은 열어둬야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도움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연말까지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약간 매도 공복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과대 중심으로 약간 좀 반등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탈 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실적 개선되는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은 현재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업종이 대략적으로 보면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이제 일부 엔터라든지 화장품 같은 일부 이제 시가총액 그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중소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